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입니다. 오전 11시 5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은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혼돈에 빠지고 또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당을 수습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노예 근성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노예 근성과 사대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이런 당을 만든 큰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선거 한 2주가 지나니까 갑자기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서서히 잊혀진 게 아니라 갑자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잊혀지면은 재기불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에게 뇌리에 가슴에 남는 인상을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 때문입니다. 저도 장렬하게 지는 방법이 있고요. 저도 더럽게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럽게 진다는 것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신의 신조, 정체성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표를 구걸 했는데 그 표가 오지 않았다 하면은 뭐 주고 뺨 맞는 격이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럽게 지는 겁니다. 장렬하게 지는 건 뭐냐? 지난 총선에 할 말 다 하고 국민들에게 복지 포퓰리즘 경고하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 정권이 사대주의적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여에 걸친 반역적 행각을 탄핵감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표를 요구했더라면 지더라도 남는 게 있습니다. 지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표를 주지 않았지만은 황교안 대표 그리고 통합당 정말 든든하다.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체면도 구기고 자신의 자존심도 포기했으니까 남는 게 없는 이런 정당, 이런 대표가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뒷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앞모습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뒷모습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뒷모습이 그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정직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1950년에 부산에서 박정희 그리고 유경수 선을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도에서 선을 보는데 유경수 씨는 숨어서 박정희를 보았다고 합니다. 박정희를 보는데 신발을 벗는 뒷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뒷모습이 참 든든하게 보였다. 박정희의 앞모습은 보는 이에 따라서는 뭐 별 볼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아주 냉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박목월 씨에게 사람은 뒷모습을 감출 수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황교안 씨의 뒷모습은 그날 개표하는 날 새벽 아마 개표가 거의 한 20, 30%밖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들 앞에 나오더니 물러난다라고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게 퇴장입니다. 퇴장인데 그럴 계제가 아니었죠. 선거를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왜 이런 선거판이 이루어졌느냐? 그들이 주장했던 바 원천적 부정이었다. 선거법 개정을 할 때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선거가 결국 이런 야바위 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깡패 비슷한 이 종북 무리들이 오세훈 씨 등을 쫓아다니면서 선거 부정한 거죠. 선거를 방해했으니까 이걸 엄중히 따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말을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 달아나듯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선거 패배에 대한 집요한 기자들의 추궁이 있을 테니까 먼저 피하겠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패장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말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 더구나 황교안 씨는 과거에 보면은 공안검사였어요. 공안검사가 뭡니까?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엄중한 자리입니다. 공안검사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전시에는 군인이 지켰지만은 평상시에는 국가보안법을 손에 든 공안부 검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그런 자리에 있었고 책도 썼고 법무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당하니까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고 사령관입니다.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대장 위에 원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저는 병장 출신이지만 임무교대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나가버리니까 당이 방향을 잃고 결국 김종인 씨한테 기대가지고 지금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황교안 대표는 이제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쉬움을 남기면 제기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다 대통령 선거에 졌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씨는 1987년 대선 그 이전에 한 번 또 졌죠. 1971년 4월 27일 대선에서 박정희 현직 대통령에게 약 90만 표 차이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졌지만은 그 선거가 바로 김대중 씨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1로 3김이라 그래가지고 민정당 노태우, 3김, 김종필,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이렇게 붙어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36.6%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삼, 세 번째가 김대중, 네 번째가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영삼은 김영삼대로, 김대중은 김대중대로 원 없이 싸웠는데 28%, 27%밖에 못 받았으니까 참 아쉽다 하는 마음을 지지 세력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뒤 1992년에는 김영삼 씨가 김대중을 누르고 200만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김대중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지 세력이 강고했습니다. 그 5년 뒤 그러니까 1997년 선거입니다. 1997년 선거에서 외환위기 속에서 김대중 씨가 이회창 씨를 3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71년 선거, 87년 선거, 세 번째 당선되었습니다. 왜냐? 저도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강고한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강고한 지지 세력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싸웠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싸워서 설사 이기더라도 그것은 별로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지금 감옥 또는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지만은 그게 이긴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박근혜 후보는 2012년에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가지 사건, 5.16과 유신에 대해서 아버지를 대신한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했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훌륭한 결단을 5.16과 유신 선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게 맞아요. 역사적으로나 5.16과 유신이 결국 대한민국을 중화학공업 국가로 축혀 올려가지고 선진국 문턱을 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냥 폄하하는, 그래서 잡은 정권을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게 정체성이나 신념을 포기하고 얻은 정권은 허약하고 신념을 지키면서 패배해도 재기할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정체불명의 당명을 채택한 점이라든지 아무런 전략적 계산 없이 승패가 이미 나 있는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당 전체의 선거 지위를 포기한 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황교안 씨를 포기를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는 법률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죠. 관료형 정치를 했습니다. 관료형 정치를 하면 상상력이 부족해집니다. 관료라는 것은 있는 그 규범 안에서 루틴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특히 한국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 정치, 이념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투사형이라 해야 합니다. 황교안의 실패는 관료형 지도자는 안 된다, 투사형 지도자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